안녕하세요. 애터미의 쌈딱 이혜정입니다. 저는 기부천사가 절대 아니고요. 애터미에서 제 원래 별명은 쌈딱이에요. 근데 그 쌈딱이 왜 쌈딱이 붙었냐면 제가 돈이 한 푼도 없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화가 많았어요. 화가 억울하고 또 내 인생이 설마 이렇게 끝나진 않겠지, 그런 어떤 불안, 이렇게 자기 비하 막 그런 게 이렇게 막 하면서, 또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저희 엄마 아버지가 이북에서 피난 오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 기억에 어떤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이팅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에이쌍 이러셨어요. 예, 에이쌍.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으니까 그게 아버지가 아마 힘을 내기 위한 어떤 아버지만의 구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근데 아마 제가 애터미를 만났을 때가 그게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기억하세요? 예, 저는 제 인생에 제 가장 좋아하는 TV 드라마가 그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그 대사가 가슴을 쳐요. 그리고 보면 막 눈물 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아이유가 주인공이죠. 근데 그 할머니가 농아세요. 그래서 수화로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유를 이렇게 도와주는 직장 상사, 그 남자분을 그 할머니가 보고 수화로 그래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 같으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 아이유가 할머니한테 수화로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뜻은 뭐였냐면, 먹고 살만하면 다 선해, 이런 표현이었어요. 살만하면. 근데 제가 애터미를 만났을 때 저는 제가 뚫고 나가야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안에 화가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기 비하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워요, 여러분. 그냥 저 사람은 오늘 하루가 힘들었나 보다, 오늘 뭔가 일이 안 풀렸나 보다 그러고요, 그냥 화를 안 내요. 그거는 아마 제가 삶이 평화로워졌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누가 건드리면 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도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도 초기에 굉장히 전투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툭 건드리면 이렇게 보면 될걸, 막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애터미를 끝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그 도끼설인 에너지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또 누군가를 아프게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저런 막 뭐 천사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이거 왜 이러지? 막 이렇게 아시죠? 예. 그래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고, 아까 좀 전에 그 강의하셨던 분이 뭐 제가 기부를 했을 때 뭐 앞뒤가 다 울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종합소득세 낼 때마다 울어요. 내가 미쳤구나. 예, 내가 왜 그 짓을 했지? 그걸로 아파트를 또 하나 샀어야지. 예, 그래서 저는 종합소득세 낼 때마다 제 머리카락을 뽑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61년생이고요. 결혼을 한 번도 못 했어요. 안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안 하려는 게 아니라 못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족은 이제 저희 엄마.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저희 엄마 아버지가 7을 낳으셨는데 한 분은 아직 이북에 계셔요. 그러니까 못 만난 언니예요. 그러니까 전설같이 남아있는 언니. 그리고 피난통에 이제 아기는 이제 아마 하늘나라 갔고, 그 다음에 부산까지 이제 걸어서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중공군이라 그랬죠. 그래서 서울에 왔다가 또 곧 다시 부산으로 가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사남매를 낳는데 그 사남매만 생존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북에 있는 언니는 사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혹시 아마 죽었을 것 같으다. 그 아이는. 근데 혹시라도 그 자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통일이 돼서 어째 해서 너를 찾아오게 되면 돈을 좀 주래요. 돈을 좀 주래요. 왜 부모들은 이렇게 왜 아픈 손가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저는 이상하게 슈퍼우먼인 줄 아세요. 늘 저한테 양보하라 그러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늘 저한테는 양보하래요. 그 누굴 주라 그러고. 그래서 사실 저는 저희 엄마 가끔 그럴 때마다 우리 엄마 때려주고 싶어요. 잡혀가지만 않으면. 예. 왜 그러지? 뭐 내가 우리 엄마한테 전생에 뭐 잘못했나? 근데 어쨌든 오면은 줘야죠. 줘야죠. 예, 왜? 엄마가 나한테 줄 돈을 그러니까 엄마한테 줬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한테 줘라. 근데 대신에 한마디만 꼭 해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 해줄까?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근데 그거 사실 엄마 죄는 아니죠. 근데 이제 너무 그리워하다가 이제는 그 5살 때 헤어졌던 그 딸 얼굴도 기억 안 나잖아요. 근데 살아있기를 바라는 건데 저희 엄마가 지금 96세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죠. 그쵸? 굶어 죽었을 수도 있고. 왜냐면 엄마 아버지가 다 내려왔으니까 저희 언니는 고아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나라가 보면 엄청나게 빨리 잘 살게 된 거죠. 근데 그 안에는 엄청난 고통이 많죠. 그래서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요즘에 K-드라마, K-팝 이거 하는 게 그 근본이 한이라 그러잖아요. 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나. 근데 우리나라가 보면 엄청나죠.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드라마하고 영화를 잘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소재가 너무너무 많죠. 아픈 이야기도 많고. 어쨌든 저는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도. 전혀 잘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터미의 보상 플랜을 여러분이 들으셨겠지만 아까 이야기했죠. 정의로운 보상 플랜이라고. 그건 근데 임페리얼이 생각이 바뀌어요. 거지 같아요. 매출액 아무리 늘어나도 돈을 안 줘. 예,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요 우리 엄마 코드로 다시 한번 해보려고 자식이 없으니까 남편도 없고 안 들어가요. 가입이 안 돼요.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또 그것도 또 포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15억은 안 줄이라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애터미의 가장 좋은 점이 처음 할 때도 그랬고 중간에 제가 수입이 조금씩 늘어날 때도 그렇고 많이 생긴 지금에도 제가 생각하는 애터미의 가장 좋은 점은요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별 볼 일 있게 만들어주는 거. 예, 아까 뭐 한 달 연소득이 300억, 월 소득이 25. 애터미는 그런 돈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슈퍼우먼이라고 봐요. 슈퍼맨이든가. 근데 애터미는 그렇게 못하게 해놨잖아요. 똑같은 법률적으로 35%인데 누군가는 하늘의 별에 반짝이는 스타가 될 그런 보상 플랜이고 애터미는 뭐죠? 모두가 반짝반짝 거리게 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산주의처럼 n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창업자의 여기 이제 애터미는 그 창업자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10년 이상 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계속 달리게 하면 계속 일을 하겠죠. 근데 어느 순간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을 주면 그 돈이 그러면 그 돈이 더 이상 안 나오면 사람들은 뭔가를 자기 인생을 점검하면서 돈이 아니라 뭔가 또 새로운 걸 뭔가 새로운 삶을 또 꿈꿀 거 아니에요. 그 꿈이 자기같이 헌신적인 기독교인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돈을 묶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싫어요. 짜증나요. 예, 근데 어쨌든 근데 전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첫 번째는 평범한 사람들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별 볼 일 있게 해주는 게 저는 애터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진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무자본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불변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분의 소개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애터미의 정보를 준 사람은 거의 다단계 산신령 같은 사람이에요. 예, 우리 오빠가 제 스폰서님이거든요. 근데 애터미 하기 전에는 5번에서 다 망했어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6번째 도전에서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애터미를 하다가 이제 다른 회사를 가신 분들이 있죠. 애터미 안에도. 그러니까 그 돈을 많이 준다. 상한선이 없는 그런 회사를 가신 분들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어디 한 군데서도 제대로 성공 못하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런 분들을 저는 다단계 귀신이 됐다고 보거든요. 왜냐? 우리 집에 있어요. 네, 있어요. 살아서. 귀신인데 살아있는 사람, 우리 오빠. 네, 계속 망하는 모습.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덕우라는 임페리얼 마스터. 그 사람이 5번 망했다. 그래서 그 5번 하는 동안 집안 꼴이 어떻게 되냐.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냐.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을 때 그 평범하지 않은 가족이잖아요. 가장이, 아빠가. 왜? 맨날 다단계 얘기만 해. 근데 A라는 회사를 만나면 A가 최고래. 근데 어느 날 되면 또 B라는 회사에 가서 B가 최고래. 그러다가 또 하다 말고 또 C라는 회사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C가 최고래요. 그럼 A하고 B는 뭐였는데?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거의 17년간을. 그 아이들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클 수가 없었던 거죠. 아버지는 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성공을 해서 지금 잘 살고 있고 둘 다 사업을 해요. 딸은 이제 남편이 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고모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아이들은 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예상했던 얼마 정도의 그 수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충분히 그 집에는 그 돈이 있는데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가족이 어떤 피해를 입는지, 어떤 고생을 하는지, 부인하고 아이만 고생해, 동생이 저도 고생했잖아요. 예? 그런 아들을 지켜보는 그 엄마는 몇십 년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한테. 우리 아들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응? 그거를 보여주는 사람이, 다단계의 빛과 그림자를 보여주는 사람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어? 그런 사람을 봤는데도 애터미가 아니고 다른 회사를 가? 그거는 팔자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없으면 몰라. 눈앞에 살아서 돌아다니는데. 네. 아, 귀신이 살아 돌아다닌다니까. 우리 집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겪었던 애터미의, 저는 애터미를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건 신이에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현재까지 나온 네트워크 마케팅 이 돈을 만드는 회사들 중에 평범한 사람들이 도전을 했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회사고요. 예, 저는 완벽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왜? 저는 사랑한단 말도 잘 안 해요. 예, 제가 A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정도면 괜찮다. 근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비범하다고 하신다면, 본인이 본인을 평가했을 때, 그러면 더 빨리 시스템 소득을, 노동 소득이 아닌 자본 소득을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이뤄내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분들은 더 빨리 성공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애터미를 만났을 때, 어떻게 알아들었냐? 이거는 사닥다리 비즈니스구나. 근데 그 사닥다리의 이름이 뭐냐? 희망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이건 희망이다. 희망. 근데 저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운명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삶의 순간들이. 그게 뭐냐면, 만일에 저희 오빠가 계속 성공을 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부동산도 많고 돈도 많고
그리고 맏아들인데 막내인 저를 돌봐줬다면 저는 무조건 했을 거예요. 우린 그런 영향을 받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생각 안 하고 바로 하잖아요. 저 사람 얘기는 내가 믿어. 근데 내가 무시했거나 나한테 피해를 주거나 그런 사람들 얘기를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우리가 그쵸, 웃기잖아요? 저는 유튜브를 잘 안 보거든요. 내가 뭐 잘못하나요? 근데 막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믿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막 맹신하는 분도 있어요, 제 파트너들 중에. 그럼 저래,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돈 많은지 어떻게 알아? 달라 그래봐, 돈 주나 안 주나. 주면 진짜일 거야. 그쵸? 그 사람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애터미를 처음에 제가 그런데 저 강의를 들을 때 처음에 세미나 와서 들을 때 저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그 강의를 듣기까지 얼마 걸렸냐? 거의 1년이 걸렸어요. 왜냐? 계속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오빠는 저한테 정보를 준 분은 계속 안 되는 일을 두드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급할 때는 저한테 와서 돈을 빌려가면서 줄 거야. 내가 반드시 몇 배를 줄 거야. 몇 배 절대 안 주는데. 그래서 저까지 신용불량자를 만들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런 분이 정보를 줬는데 제가 그분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딱 하나 잘한 건 뭐였냐면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질문을 잘해요. 궁금하면 꼭 물어봐요. 상대방이 비웃든 만든 다시 가갖고도. 그러니까 호텔이나 어디 가도요. 저는 꼭 물어봐요. 왜냐? 잠이 안 와, 궁금해가지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거든요. 막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저희 오빠한테 딱 하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로 말할 것 같으면 그만해. 나 안 할 거야. 됐고, 내가 지금 회원가입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 그러니까 아니래요. 근데 옆구리에 이렇게 뭘 하나 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뭐 한 세트 들고 왔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더 돈이 없는 사람이 오면 사줘야 되잖아. 피곤해지잖아요. 근데 오빠야. 그러니까 저건 내가 뺏을 수 있잖아요. 이거도 한번 써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회원가입을 하려면 이 물건을 사야 돼? 그러니까 아니래요. 회원가입 안 해도. 그래서 제가 회원가입을 했어요. 제가 애터미 하면서 가장 잘한 일이 그날 회원가입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하거나 말거나 그렇게 열심히 진심으로 설명을 했는데도 회원가입 안 하시는 분들 있죠? 그것도 너의 팔자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저는 그 화장품 한 세트를 빼고 주민등록번호하고 통장번호 불러주고 나서 우리 오빠가 보상 플랜 시끄러워 나가 그래갖고 내쫓았어요. 근데 혹시나 박시나 워낙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파트너한테 헌신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하면 또 나한테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겠지. 그리고 제가 진짜 바랬던 건 제발 돈 많이 벌어갖고 내 빌려간 돈이나 좀 갚아라. 그래서 저는 우리 오빠 망하게 안 바랬어요. 저도 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 그분들 저주 안 해요. 계속 잘 되라고 빌어줘요. 그래야 내 돈을 받잖아요. 어쨌든 제가 저희 오빠를 쫓아내고 제일 잘한 거 두 번째가 뭐냐면 제품을 써본 거예요. 제품을. 근데 이게 운명인지 모르지만 화장품이 마침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좀 열어주실래요? 예. 이것도요. 제 손이 미끄러운 거. 예. 그래서 써봤는데 에센스가 원래 화장품 전문가들은 보통 에센스를 쓰죠. 근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토너를 딱 했는데 그래서 손등에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에센스 같이 이렇게 에멀전 보통 묽어서 뚜루룩 떨어지는데 이건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발라보고 근데 밑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제조사가 한국 콜마예요. 근데 저는 치과 재료를 한 20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치과 재료 중에도 한국 콜마 게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국 콜마가 화장품만 만드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건강기능식품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고 의료기기 제품들도 만듭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콜마면 괜찮네. 근데 제가 쫓아냈기 때문에 가격은 몰랐어요. 전혀. 그래서 이거 써봐야 되겠다. 그거 썼는데
그 처음엔 아 좋다, 아 좋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제가 치과 재료 쪽이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애터미처럼 쇼핑몰로 직거래가 돼버려가지고 제가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6단계, 7단계씩의 유통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저는 수입상도 하고 수입 허가도 받고 직접 팔기도 하고 다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치과가 없어 사람들은 입 안에 이빨이 남아있는 한 나는 죽을 때까지 돈 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이빨은 그대로인데 유통이 변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직거래가 되니까 여러분 애터미 아니면 쿠팡 아니면 뭐예요? 이마트 몰 아니면 그죠?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쇼핑몰이 어디냐면 애터미 빼놓고 마켓컬리예요. 너무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2000년대 초반에 www. 홈페이지라는 게 생기면서 직거래가 되면서 치과재료 쪽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거래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게 이게 직거래가 된다는 건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통의 단계에 있던 사람들이 확 몰리는 거 일자리 하나가 몇십 대 몇백 대 일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면서 저는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특별한 어떤 기술도 없고 엔지니어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아무 데나 가서도 일할 수도 있고 알바도 할 수 있었는데 무역 업무를 대행해 줄 수도 있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너무 흔해지니까 제가 일자리를 다시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돈을 벌려고 막 그 치과 재료를 사서 납품하는 적도 있으니까 내가 취급하는 게 아니면 그래서 치과기공소 이런 데 가서 제가 장부 정리도 해주고요. 그분들의 그 업무 대행도 제가 했었어요. 돈을 벌려고. 가서 어떤 때는 밤에 가서 청소도 해줬어요. 돈을 벌려고. 왜 난 돈이 필요하고 엄마랑 같이 둘이 살고 있으니까 엄마를 일거리 돈 벌어라고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고서 막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저희 오빠가 저한테 화장품을 준 거죠. 근데 저는 할 생각이 왜 계속 망하는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에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저거는 직업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저 일은. 직업이 아닌 일을 하는 사람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저도 딱 고정관념이 아니에요. 저는 눈으로 봤잖아요. 17년을. 그리고 저도 피해자였고. 근데 화장품을 써봤는데 너무 웃긴 건 뭐였냐면 슈렉 아시죠? 아까 좀 전에 제가 박서정 국장 보고 너는 배추벌레 같다 그랬는데 딱 저 색깔이었어요. 화장품이. 그리고 어떻게 된 게 화장품에 알파벳이 하나도 없어요. 100% 순수 한글로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생얼백이었어요. 너무 웃기죠? 화장품.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회사가 별볼 일 없을 때는 이게 웃긴 건데 1조, 2조를 가면 이건 너무 잘 지은 거. 이것처럼 확실한 제품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근데 제가 써봤는데 너무 좋으니까 처음에는 아 좋다 이랬는데 자꾸 좋다고 느끼니까 저는 직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거 무슨 생각이었냐면 팔리겠는데로 바뀌었어요. 일거리가 필요한 나는 팔리겠는데 자꾸 그렇게 하면서 그게 또 며칠 지나니까 뭐라고 돼요? 팔아볼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이제 또 호기심이 나요. 갑자기 아무렇지 쫓아내놓고서는 좋다고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얘 제목을 알아야겠는 거예요. 왜 내가 설명을 하면 야 이름이 왜 이래 그러면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오빠를 또 불렀어요. 됐고 보상 플랜 시끄러. 하고 이거 좀 설명해봐. 그랬더니 저희 오빠가 몰라 이러는 거예요. 제품은 하나도 설명 안 해주고 돈 얘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물건을 팔아봤잖아요. 재구매 힘을 알잖아요. 아이고 오빠는 그래서 망한 거야. 제가 그랬어요. 소비자를 만들어야지 왜 자꾸 사업을 안 하는 나한테 자꾸 비전 제시를 하려고 그래 이 바보야. 그래서 막 뭐라고 하니까 우리 오빠가 기억났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막 승질 부리니까 제가 쌈딱이라 그랬죠. 우리 오빠한테 좋게 얘기했겠어요? 막 뭐라고 했죠. 그랬더니 기억났어. 그래서 뭐야 했더니 이러면서 100일을 바르면 쌩얼이 된대 그러더라고요. 100일을 바르면 쌩얼이 된대요. 이거 누가 믿겠어요. 그죠? 나는 피부가 좋은데. 그래서 제가 우리 오빠한테 속으로 넌 또 망했구나. 그래갖고 제가
제품 설명을 하려니까 두 가지밖에 없대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망하는구나. 그런데 이게 생얼백하고요, 해모임이라는 거래요. 근데 이거 너무 얘도 웃기지 않아요? 힘이 난데. 그래서 제가 너 제대로 걸렸구나.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건 한 세트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줘봐 그러면. 왜냐면 저는 치과 쪽, 의료기 쪽 일을 했으니까. 그랬더니 없어 그러더라고요. 왜 없을까? 나 돈이 없어. 돈이 없대요. 그래갖고 이거 하나,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것도 아마 스폰서가 줬을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해모임을 몰랐어요. 왜? 먹어보지 뭐 이거 살 돈이 저도 여기다가 이 돈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또 쫓아냈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목만 아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계속 쓰는데 얘가 떨어졌어요. 제품이 열심히 바르니까. 이제 우리 오빠한테 전화했죠. 그것 좀 갖고 와봐. 그랬더니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지난번에는 오빠가 줬는데 이번에는 내가 한번 팔아볼라 그래. 그러니까 이 화장품을 줘봐.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가 돈을 안 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100만 원을 이렇게 항상 그렇게 있잖아요. 비상금이. 그래서 제가 내가 돈 줄 테니까 갖고 와. 그랬더니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와! 돈 줄 테니까 했더니 나중에 저한테서 진짜 없어 이년아!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말이 돼? 아니 다단계에서는 살려는 사람이 없지 물건은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이 회사는 산다는데 사겠다는데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돼? 그랬더니 진짜 없다고 이년아! 하면서 막 승질 부르고 탁 끊더라고요. 이게 리뉴얼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다 팔리고 진짜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6종으로 해서 여기에 비비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나는 팔아야 되는데 물건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또 난 또 안 팔았어요. 왜? 팔래 물건이 없으니까. 그런데 3개월 있는데 여기 비비가 나오는데 가격이 올랐다 안 올랐다? 안 올랐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세미나는 계속 안 가고 병원에 간호사님들을 많이 알잖아요 제가. 그래서 갔어요. 찾아가서 내가 업종 변경을 했다. 근데 이 화장품은 브랜드는 없다. 그러나 저랑 거래를 계속 오래 하셨으니까 저를 알지 않냐.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믿고 한번 써달라. 근데 너무 좋은 게 우리 반품했죠. 반품 제도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반품하시라고. 미안해서 나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회사가 다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쓰시라고 그랬는데 재구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물론 저도 열심히 설명하고 정성껏 열심히 팔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지금은 애터미 가격 다 알죠? 그쵸? 근데 이 회사가 홈페이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았어. 아무도 모른다 가격을. 그러니까 가격 책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너무 저는 제일 재밌었어. 가격을 내 마음대로 부르는 거. 왜? 쳐도 안 나와. 오로지 나만 알아. 그래가지고요, 돈 많으면 더 받고요, 돈 없으면 깎아주고요, 내 멋대로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마진이 한 100에서 한 120 왔다 갔다. 그래서 재미나게 했어요. 했는데 그 돈 갖고 제가 치과재료 알바하면서 틈틈하던 거 갖고도 생활이 안 될 때,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 가스가 끊어졌어요, 저희 집에.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에 가스가 끊어지는 일이 생길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게 3월이었거든요.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3월도 추운 거 아시죠? 근데 우리 엄마가, 근데 저는 가스가,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밥을 못 끓인다, 추운 데 있는다, 그것도 두려웠지만 제일 무서웠던 건 뭐냐면 엄마가 이걸 안다가 제일 무서웠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는 드디어 내가 이제 가스가 끊어지고 이러는데 내 딸의 짐이 되는구나 그러면 저희 엄마는 진짜 자살할 뿐이에요. 그 이북 여자 강단이 있거든요.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애터미 해야 된다였어요. 그 가스 끊긴 게.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엄마가 알면 안 돼. 절대. 내가 돈이 이렇게 없는 걸 우리 엄마가 알면 안 돼가 그게 제가 애터미를 하게 된 이유였어요. 그래갖고 한전에 전화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큰 소리 쳤다니까요. 노인네가 있는 집에 가스를 끊으면 어떡하냐고 막 지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같이 싸우다가 제가 막 흥분하니까 얘가 미쳤구나 싶었나 봐요. 그래갖고 저한테 돈 얼마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3만 원은 낼 수 있어요 했더니 3만 원을 붙이래요. 예전에 전화로도 그렇게 해줬잖아요. 요즘에 다 앱으로 하지만. 그래서 3만 원을 붙여서 이제 엄마 모르게 하느라고. 그래갖고 가스가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세미나를 들으러 갔어요. 해야 된다. 왜냐? 그러니까 보상 플랜은 전혀 모른 채 재구매가 되니까 나는 여기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전기와 가스가 끊기는 걸 우리 엄마가 알면 안 돼. 제 목표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세미나장을 딱 앉았는데 아까 이제 그 이야기가 저는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그린 거예요. 클래스를 굳이 나눈다면 서민, 중산층, 상류층 이 세 개였는데 제가 그때 이건 상식이고 제가 처해 있을 때는 어디였냐면 저는 여기죠. 가스가 끊기니까. 그쵸? 극빈층도 아니고 저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다 만든 단어가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애터미를 이렇게 세미나 오려고 했던 그때 뉴스에 천안인가 어디 시골에 엄마 아버지가 이혼하면서 손녀를 할머니한테 맡겼는데 할머니가 그 조손가정이라고 하죠. 근데 이 아이가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거기도 이제 전기를 아끼느라고 불을 꺼버리니까 얘가 공부를 하려고 비닐하우스 들어가서 촛불을 켜고 공부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촛불이 넘어서 불이 나서 애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 에너지 극빈층이라는 단어가 막 뉴스에 나올 때 저도 나도 에너지 극빈층인데 뭐예요? 전기와 가스를 마음대로 못 트는 사람. 예전에 우리 엄마 아버지들 다 그랬지 않아요? 수돗물 틀으면 이렇게 방울방울 떨어져 난리 났잖아요. 저희 엄마는 지금도 전기불 피면 끄라 그러세요. 그 절약이 몸에 배서.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나 여기에 있네. 그러니까 제가 현실 점검이 된 거예요. 나 여기구나. 그럼 나는 여기 있었는데 점점 돈을 까먹으면서 여기 왔네. 그럼 나는 올라가야 되네. 그러면 하나, 둘, 세 단계만 나는 올라가면 중산층으로 재진입이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는 올라가라고 저는 애터미를 이 사닥다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사닥다리 이름을 제가 지었죠. 희망이라고.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잘했다. 엄나 잘했을 거다. 쌈딱이니까. 못했을 거다. 네가 아무리 떠들어봐라 내가 팔 쫙 드나. 한국 사람 꼭 3번 물어봐야 돼요. 그것도 왜 이렇게 안 변하나 몰라요. 몇십 년이다. 잘했다. 잘했을 것 같다. 못했을 것 같다. 예, 난 귀신이거든. 예. 의욕은 충만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계속 어려워지고 취업도 잘 안 되고 온갖 알바를 다 하다 보니까 제가 자기 비하에 꽉 차 있었다 그랬죠. 그 당시에 제가 아무리 그 20년의 경력이 있는데도 저를 써줄 때는 치과재료 쪽밖에 의료기 시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저도 베이비부머 세대 남자분들의 좌절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몇십 년 경력이 있어. 근데 그 경력은 그 시장만 돈 주고 사가는 거잖아요. 내 능력을. 근데 그 시장에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어디에도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뛰었던 본 리그에서 취업이 안 되는데 어디 가서 뭘 합니까? 사람들 쉽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노가다나 하지? 아이고 떨어져 죽어요. 쓰지도 않아요. 식당하지? 안 씁니다. 경력자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그때 뭐에 쌓여 있었냐면 자기 비하에 쌓여 있었어요. 자기 비하 플러스 연민. 그러면서 저는 저를 어떻게 느꼈냐? 잉여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아무 데서도 나를 오라는 데도 없구나. 시집가기에도 너무 늙었구나. 응? 이미 4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이게 제 머리를 그러니까 팔 때는 아무 문제도 안 됐어요. 팔 때는. 근데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으려면 파트너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소비자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데 파는 건 쉬웠는데 나가서 사업을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사실은 이 계단에서 여기에서요 제가 옴짝달싹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소비 전달만 하고 나가서 본격적으로 사업 전달을 못하고 그랬는데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세미나에서 강의 들으면서 해답을 많이 찾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성현 박사님이란 분이 애터미에서 인문학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걸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병에 걸린 걸 알았어요. 학습된 무기력. 여러 번의 실패를 겪은 사람들은 마음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행동으로 발이 안 나가는 건 이 무기력증에 빠진 거래요. 제가 제 병명을 알았다니까요. 그때 내가 왜 이러지를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 얘기만 한 게 아니고 뭐였냐면 답을 주셨어요. 처방전. 그게 뭐냐면 작은 성공이래요.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분 중에 저 같은 증세가 있는 분은요, 절대 5천만 원을 쳐다보지 마세요. 안 돼요. 제 경험으로 안 됩니다. 죽을 것 같아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저같이 하세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작은 성공부터 하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능한 목표를 가지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를 자꾸 쌓으려면 이렇게 자존감이 올라간대요. 그러면서 긍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성공을 계속 쌓아 올려라. 그러면 이게 큰 성공이 될 거다. 제가 그때 무릎을 딱 쳤어요. 아, 드디어 나 살았다. 그래서 저는 제 결론은 뭐였냐면 하루만 살자였어요. 하루만. 일일 목표만 하자. 나는 내일도 없고 모레도 없고 글피도 없어. 뭐 1년 목표 그런 거 전혀 없이 저는 작은 성공, 하루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하루. 그래서 저는 하루만 집중하자고 했어요. 하루 죽을 것 같이 살고 자. 다음 날도 난 오늘 하루.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가 하나씩 그 하루는 제가 딱 하루는 잘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홀가분하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 계획표, 한 달 계획표, 6개월. 저는 왜냐 꼼짝을 못 하는데 무기력해서 그건 나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잘할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제가 하루하루를 집중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그 탈출했어요 거기에. 혹시 저 같은 여러분의 시도 끝에 뭔가 잘 안 풀리고 계속 나만 거지 같은 삶을 사는 것 같고 진짜 나만 개 같은 인생을 개 같은 그 영화도 있어요 여러분. 영화 제목이에요. 혹시 그런 기분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기력에 빠져 있는데 그게 계속 학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죽어요 여러분.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탈출한 사람이 저예요. 제 얘기가 도움이 돼서 하루만 잘 사세요. 내일 잊어버리고 오늘만. 그래서 제가 임페리얼이 된 거예요. 만일에 제가 여기에서 중산층 돼야 돼, 중산층 되면 저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깔려가지고. 무기력한데. 근데 제가 요 한 칸은 건너갈 수 있겠다. 하루는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상류층은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중산층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어떤 그런 성공학을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버지한테 부자여서 그런 걸 배우고 사회에서 그런 좋은 스승을 만나서 배우고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항상 뭐였냐면 그냥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리고 후원수당은 누군가를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누군가를 많이 후원하면 후원수당을 더 준대요. 그래서 저는 후원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서 후원을 많이 했어요. 파트너를 위해서가 아니고 저를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게 남들한테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나 봐요. 저는 그게 아니었는데. 근데 제가 여기에 도달하고 보니까 저는 국장 때 빚을 다 갚았거든요. 은행에 있던 거를. 그래서 빚도 한 푼도 없고 제가 여기 들어오고 나니까 제가 느꼈던 이게 이렇게 앞만 보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아까 제가 나이 아저씨란 거 말했죠. 할머니가. 저 사람은 좋은 사람 같이 보여. 그러니까 아이유가 손녀가 그게 했죠. 할머니 먹고 살만하면 사람들은 다 착해 보여. 왜? 화가 없잖아요. 이 안에. 그러니까 남한테 너그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오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때부터 파트너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 거가 채워지니까. 그러면 저들도 나같이 좀 마음이 좀 잔잔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게 내 의무다.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계속 일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학습된 내 파트너 중에 학습된 무기력으로 자기가 병명이 뭔지도 모르면서 술을 먹거나 가족을 때리거나 아무 학원에 가서 막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강의를 합니다. 어쨌든 네, 이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잘생겼죠? 예. 제가 15살 때 저예요. 예. 저는 한 번도 4455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늘 뚱뚱하거나 통통하거나 그랬지 날씬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아버지한테 아까도 아마 강의를 들으실 텐데 엄마는 총장님이에요. 딸은 국장님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좋겠다 너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은 무조건 부자를 욕하죠. 그쵸? 그런데 제가 미팅을 나가면요. 돈 많다면서요? 하면서 저를 이렇게 빈정빈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돈 받아서 다 뭐예요? 그러면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모자라는데요? 돈은 벌어보니까 벌면 벌수록 모자라던데요? 전 그렇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6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연수입이 5억이 넘으면 6월에 신고하시는 거 알죠? 세상에 제가 의료보험비를 5천만 원 정도 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병원에도 자주 안 가는데 이씨 막 이러면서 또 나라 욕을 조금 했어요. 이거 무조건 뜯어가는 돈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준 유산이 그러니까 저는 그거 같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거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뭘까요? 유산이죠. 근데 이 유산이 돈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걸 수도 있고 정신적인 걸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많이 받았어요. 1번, 2번을 다 받았습니다. 사랑 듬뿍 받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신적인 유산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땅을 주거나 아파트를 주거나 현찰이나 주식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사랑은 넘치게 해줬는데 그것뿐이었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임페리얼이 되고 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임페리얼이 된 건 아버지 때문이야. 그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15살 때 9살 많은 우리 언니가 미국에 이민을 갔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 아버지가 돈이 별로 없으셨어요. 딸이 이제 이틀 있으면 비행기를 타고 여기 덕수궁이거든. 껌 씹는 분 계신데 껌 씹지 마세요. 예, 제가 쌈딱이 됩니다. 전 저 무시하면 가만히 안 있거든요. 제가 강의를 그지같이 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참 애절해요. 지금 생각해 뭔가 주고 싶은데 딸한테 줄 수 있는 건 몇백 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점심을 먹고 여기가 덕수궁에서 산책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언니한테 한 얘기예요. 우리 언니한테. 저는 너무 감사하는 게 아버지한테 혜정이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왜냐? 저희 때는 다 말자, 영자, 숫자, 영이 이랬거든요. 제 이름 얼마나 이뻐요. 혜정이. 우리 언니 이름은 더 이뻐요. 혜신이. 이북에 있는 우리 언니 이름은 혜옥이고. 그래서 혜신아, 아버지가 너한테 뭔가 주고 싶은데 저기는 없고. 근데 이 얘기는 꼭 기억해 주라.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뭔데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 뿌리라는 드라마가 엄청 한국에서 히트쳤거든요. 아버지가 이 드라마를 보는데 이게 꼭 내 얘기 같았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쿤타킨테잖아요. 끌려왔죠. 그래서 백인들의 노예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북에서 그냥 맨몸 뚱아리로 내려왔어. 남한 땅에. 이 사람도 그렇게 미국까지 온 거야. 근데 아버지도 여기 있는 게 꼭 나 같아 이 사람이. 근데 아버지는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너희들을 다 고등학교 교육까지 다 시켰어. 그런데 많이 주지는 못했지만 아버지는 최선을 다했다. 그 이유는 딱 하나다. 너희들이 아버지가 이 남한 땅에서 맨몸으로 살면서 그 가진 고생을 한 거를 너희들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서야.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걸어서 부산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의 담벼락 밑에서 자지 않게. 내 자식은 그렇게 되는 거 원하지 않아. 니들이 만족하거나 만족 못하거나 아버지는 최선을 다했어. 니네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러면서 저희 언니한테 뭐라 그랬냐면 혜신아 너도 미국에 가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잘 살아야 돼.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너도
미국에 가서 자식을 낳으면 그 아이들은 엄마인 너보다 잘 살아야 돼. 쿤타킨테처럼 이 사람이 7대에서 이 퓰리처상을 받은 작가가 나왔거든요. 이 사람 자식이 아니에요. 7대째 가서 엘리트가 나온 거예요. 작가가, 기자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쓴 거잖아요. 자기의 뿌리를 찾아서 갔더니 7대 위에 조상이 이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책으로 히트하고 드라마로 히트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우리 언니한테 해준 거예요. 얘기해 주시면서 혜신아, 너도 그 드라마 뿌리라는 그 작가처럼 1대는 한국에서, 2대는 네가 미국에 가서 그 3대째 아이들은 더 잘 살고 4대는 더 잘 살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저는 저한테 한 게 아니잖아요. 전 들은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저는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아버지 되게 똑똑하셨거든요. 중국어도 잘하고 일어도 잘하고 영어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야, 우리 아버지 진짜 똑똑하다. 저는 그거를 잊어먹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아버지 거의 유언이었어요. 15년 만에 저희 언니가 한국을 오게 됐고 아버지가 위족하다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한 번 보고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마지막 대화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자꾸 임페리얼이 되면서 앞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 어떡하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들도 나같이 돼야 되는데 저 사람들도 나같이 엄마를 요양병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 모셔야 되는데 한 달에 돈 한 900만 있으면 엄마를 내가 매일 보고 매일 만지고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서 그 죄책감을 가지면서 엄마 아버지가 그리고 그 엄마는 뭐예요?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 이게 비극이잖아요. 전쟁도 아닌데. 근데 우리 세대는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니까 아버지가 언니한테 했던 그 얘기가 결국은 그 내가 들음으로써 그게 내 평생의 힘을, 영향력을 주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또 저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자식은 없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공존이에요. 애터미는 이 공존이 가능합니다. 왜냐?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이 임페리얼이 돼갖고 일을 안 하는 분들도 있겠죠. 저는 그건 각자의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누군가는 이 일이 저는 애터미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서 내가 가진 경험과 어떤 그 재물을 누군가를 줘서 그게 그분들의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나 발판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이 일이 돈을 더 쓰라고 그러나 봐요. 저는 이게 기부라고 생각해요. 이 일이 애터미 일이 저는 기부라고 해서 이게 하나의 사회운동이라고 꼭 민주화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려면 이 상한선이 있어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요. 이게 일을 계속 어쩌면 내년에는 또 다른 얘기를 제가 또 다른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부모 세대뿐만이 아니라 이 자식 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친구 지금 멕시코에 있거든요. 근데 엄마 아버지는 안 해요, 사업을. 근데 집이 지금 32살이거든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만일에 이 일이 좋지 않은 일이라면 정말 여러분 그 자식을 데리고 오겠어요? 너도 이 일을 한번 알아봐라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저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일찍 축구를 잘해서 이 형제를 부모님이 브라질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두 형제가 다 대성을 못하고 그냥 포기한 거죠. 그래서 형은 브라질에서 자기 사업을 하고 이 친구는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엄마 아버지가 그러니까 선크림 이런 거 써봤겠죠. 근데 애텀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냥 전혀 할 생각이 없었는데 있잖아 너 돌아다니면서 남미 국가 돌아다녀 본 중에 멕시코 쟤는 희한하게 멕시코가 제일 좋대요. 음식도 맛있고 사람도 좋고. 그런데 멕시코 오픈한데 그러니까 얘가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가면 나는 새로운 잡을 해야 되네. 축구는 안 되고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왔는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 멕시코가 오픈한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SNS에 막 한 거예요. 혹시 멕시코가 오픈을 하는데 나는 한국 사람인데 나는 그 멕시코로 가서 사업을 도와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연락해 그랬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남미 20 몇 개 국가 중에 다 스페인어인데 브라질만 포르투갈어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언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막상 한다고 사람들이 막 연락 와서 회원가입은 막 이 친구는 좌우가 거의 다 멕시코 사람이에요. 왜냐 한국에 인맥이 없잖아요. 해외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근데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언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스페인어를요 머리 터지게 공부했대요. 왜냐 자기는 멕시코 가서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왜 그 얘기 하죠. 애터미는 여행이 비즈니스라고.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 도구가 자기한테 들어온. 이분들은 돈 벌어서 빨리 은퇴하는 게 목표예요. 저같이 계속 여기에서 뭔가 좋은 이게 아니에요. 파이어 조그 아시죠? 30대에 은퇴해서 나머지를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이 친구가 전형적인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어떻게 언어가 사람은 모였는데 회원가입은 됐는데 언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미친 듯이 스페인어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딱 팀은 짜졌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못 나가네. 그래갖고 여기 막 멕시코 사람 가입이 돼 있는데 스페인어는 막 어떻게 했는데 중요한 건 멕시코 갈 수 있다 없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계속 그 SNS로 한 거예요. 줌으로 하고 막 페이스북으로 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이 친구가 2년 만에 팀장이 됐어요. 이 멕시코 매출로. 참 희한 이런 친구도 있더래.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배워요. 저는 그래 안 늙는다고 생각해 제가. 근데 어쨌든 팀장이 됐는데 이게 SNS로 끌고 가기에는 한계가 온 거예요. 왜냐 여기서 팀이 생기니까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중재해 줄 사람은 한국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자가격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휙 날아간 거예요. 나는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국장을 가겠다.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애터미가 글로벌 회사죠? 미국에 멕시칸들 많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쪽은 브라질로 가고 한쪽은 미국으로 간 거예요. 또 줄기가 이쪽 마찬가지로. 그래갖고 멕시코 갔다가 미국 갔다가 다시 멕시코를 왔다가 또 브라질을 갔다가 세상에 멕시코에서 12시간 버스 타고 피닉스를 갔대요. 또 넘어와. 그러니까 공항이 이런 여건이 좋으면 비행기를 타면 되는데 아닌 데는 버스가 낫잖아요. 근데도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국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살은 쪽 빠지고 있어. 근데 재밌는 건 여태까지 여러분 우리는 2명, 3명 팀을 짜서 해외를 다녔거든요. 혼자 가면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단독으로 혼자 가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스페인어가 엄청 늘었겠죠. 2년 동안 갈고 닦게. 그래갖고 멕시코 지사에서 강의도 했어요. 한국 사람 인기 짱이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나 열심히 하는데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든 생각, 이 아이는 남미 전문가가 되겠구나 앞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총장님하고 그 딸 얘기할 때 제가 그 딸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가 총장이라서 참 좋겠다. 그 얘기는 엄마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에요. 이 엄마가 총장이 되기까지 엄청난 많은 경험을 했죠. 이게 돈만 코드만 넘어갈까요? 엄마 아버지의 경험까지 넘어갈까요? 경험까지 아니 반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경험까지 넘어가겠죠. 근데 만일에 이게 안 되는 일이라면 멈추겠죠. 근데 되는 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계속되는 거예요. 지속된다는 겁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그래서 이 일은 제가 봤을 때 애터미는 상한선도 있죠. 그러니까 이 매출액이 많다고 많이 못 가게 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나눠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글로벌이에요. 한국 시장이면 금방 포화가 되겠죠. 근데 계속 나라가 오픈하면서 결국은 한국이 제일 꼭대기에 있으면서 제가 가끔 그 얘기해요. 제 파트너들 중에 나는 한국밖에 없어요. 걱정하지 마라. 야 설마 너 죽기 전에 여기 좌우에 한 명씩은 나오지 않겠니? 제가 볼 때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요 명백하게 제가 제가 14년의 경험을 딱 봤을 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분 장기적인 계획을 못 세우더라고요. 늘 조급해요. 눈앞에 보이는 거에 울고 웃다가 그냥 자지러져.
근데 이 큰 돈을 만져본 분들은요, 단기, 중기, 장기 몇십 년까지 보면서 끈질기게 그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달라요. 근데 저도 임페리얼이 돼 보니까 10년 세월 금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너 죽기 전에 야, 왼쪽하고 오른쪽이 해외 안 열리겠냐? 앞으로 뭐 84개국, 뭐 90개국 나간다네. 설마 모든 돈이 너만 집중적으로 피해갈 일은 아닐 것 같다. 그것도 기적이지 않아요? 야, 내가 보니까 10년 금방이더라. 상속까지 된다는데. 그러니까 나같이 하루를 살면서도 멀리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계속 제가 설득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애터미의 비전은 결국은 한국을 벗어난다는 거죠. 한국을. 이 회사가 한국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 글로벌을 열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람이 가장 큰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몽골 인구 500만도 안 되죠. 근데 지금 몽골 난리거든요. 몽골 사람들. 굉장히 많이 가입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량도 꽤 많이 들어간대요. 근데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400만도 안 되는 인구 가지고 뭐가 되겠어? 돼요, 여러분. 왜죠? 글로벌이라서. 여기에서 먼저 깨우친 사람들은 무슨 생각해요? 위로 러시아 가죠. 러시아 열렸죠? 아래로 뭐가 있죠? 중국이 있어요. 이들은 몽골 보고 하지 않아요. 기회다, 이거 기회다. 400만짜리 시장을 놓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 줄 아는 사람은 이 기회를 잡는 겁니다.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다단계든 10단계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고, 그리고 나는 지금 일이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 세상 코로나 때문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는 2년 반이었지만 우리한테 영향을 끼친 거는 거의 10년의 영향력을 끼쳤다. 우리 모든 국민한테. 그리고 300만 원이 결국은 150만 원밖에 안 되더라.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경기는 저 경기인데 물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기름값도. 그렇죠?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결론은 제 조카가 얘기한 것처럼 투자 설명회 전문가를 만나고 이 친구가 우리 이대웅이가 저한테 한 얘기가 그거예요. 고모, 그 사람이 그러더라. 부동산을 사는 건 시세 얼마에 샀는데 얼마에 남았다는 시세 차익이 아니야. 그거를 임대소득을 얻는데 중점을 두는 거지. 그쵸? 그쵸? 그것도 시스템 소득이잖아요. 내가 일하지 않고 임대소득 받는 게 중요한 거지. 몇 억 남은 게 무슨 상관이야?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내가 얼마에 샀다 얼마에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나이 들고 여유 있는 자산가들은 배당 소득에 주목하잖아요. 1년에 얼마 배당금 받는 거. 그거 큰 돈이거든요. 그렇다면 뭐예요? 지금 내가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건 네트워크 마케팅은 생활비를 버는 사업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생활비를 벌려고 왔다면 다시 생각하세요. 왜냐? 이거 단기간에 돈 버는 일 아닙니다. 계속 시간과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차비랑 제품을 써보면서 들어가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들어요. 당장 소득은 안 되지만 여러분의 돈이 들어갑니다. 시간과. 그럼 이건 생활비를 버는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 일은 시스템 소득,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소비자들이 자가 소비를 하면서 꾸준하게 이게 안정적으로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작은 돈이지만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멤버십에 의한 자본소득인 거지 당장에 돈이 얼마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걸 제가 다시 한번 풀어드린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업을 해야 돼. 당장 나는 부업으로 할 거야. 전업이냐 부업이냐도 이미 코로나 시대에 이미 끝났어요. 그것도. 만일에 여러분들이 저같이 혹시라도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나는 당장 뭐든지 해야 돼 하는 분들은 전업을 하셔도 돼요. 단 누구보다 빨리 소득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거의 제가 하루를 그냥 하루가 아니었어요. 저는 24시간 일한다였거든요. 그렇게 일하시면 돼요. 근데 대충 일한다?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돈이 여유가 있어요. 난 직업에서 돈이 나와. 나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해. 부업으로 하셔도 돼요. 왜냐? 실제 제 파트너들이 그렇게 해서
장기간의 플랜을 가지고 내가 지금 돈을 벌면서 애터미를 부업이 아니에요. 나는 직업이 두 개다 생각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나는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돈이 많아. 그렇지만 나는 뭔가 계속 자본을 만들고 싶어. 그런 분들 애터미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이 아니었죠. 그러면 저는 제가 애터미를 해보니까 저도 자본가가 된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어른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게 가장 큰 옛날서부터 불변인 건 뭐죠? 부동산이죠. 그죠? 그 다음이 뭐예요? 현금이었어요. 근데 세상이 바뀌면서 이제 자본을 이거 아니고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저는 이성현 박사님이 많이 이야기하셨던 매력 자본. 여기 연예인들이 들어가겠죠? 예. 이미지로 먹고 사는, 저는 이게 가장 불안정한 자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입니다. 저는 4번으로 된 거예요. 뭐예요? 나를 따르는 사람. 팔로워.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예. 저는 멤버십으로 저는 네 번째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멤버십으로. 이걸로 저는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자본소득을 만들었죠. 저는 일 안 해도 매일매일 돈이 하루 평균 제 수입은 3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일을 하든 안 하든.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돈이 많아도 애터미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본가들은 또 합니다. 돈이 되면. 근데 저는 그분들은 있는 거 외에 플러스였지만 저는 완전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오면서 제가 이 돈을 갖고 뭐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제가 지금 한 10억 정도 기부했거든요. 10억 전에 이미 계속 조금씩 한 게 한 5억 정도 되고 10억은 그냥 목돈이 나오니까 팍 해버려서 15억 앞으로도 계속 매년 하고 있어요. 저는 죽기 전에 제 통장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도박을 해서가 아니고 다 주고 갈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갖고 저도 또한 굴리겠죠. 뭐 했을까요? 아파트 샀죠. 지금 16억 주고 산 게 지금 30억이 넘어요. 예, 저는 자본이 어떻게 됐죠? 멤버십 플러스 부동산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주식 안 했을까요? 주식 했어요. 네. 저는 뭐죠? 멤버십 플러스 아파트 플러스 주식이 있죠. 요번에 제가 땅을 샀습니다. 양평에. 제 돈 가지고. 저는 뭐죠? 계속 늘려나가는 거예요. 땅이 있고 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애터미를 또 하나의 자본으로 플러스 시키듯이 저는 그들과 거꾸로죠. 왜? 맨주먹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멤버십에 의한 이 자본소득을 그 현찰을 가지고 또 때로는 거기에다 플러스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저도 지금 자본을 또 뭘 할지 몰라요. 모르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나가 조그만 꼬마 빌딩 하나 사서 시골에서 유학 온 사람들한테 그 방을 고시원같이 야 니들 공짜로 써. 그게 제가 요거 하나 남았어요. 그들한테 공짜로 빌려주는 거예요. 이걸로 걱정하지 말고 서울 와서 학원 마치고 네 마음대로 살아. 괜찮아. 그런데 이왕이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 내가 애처음에 초기처럼 화가 잔뜩 나가지고 맨날 지랄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 죽지 말고 평화롭게 건강하게 삶을 즐기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 자본소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애터미는. 저같이 이렇게 하세요. 어쩌면 이미 많이 있는데 애터미가 또 하나의 소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는 이미 모든 게 검증이 됐다. 해외는 계속 열리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돈으로 이제는 뭐 별로 사고 싶은 거 없어요. 왜냐, 저는 우리 엄마가 돈을 많이 쓰고 마음껏 쓰면서 돌아가셨으면 했는데 이미 그냥 거의 뭐 식물인간 같이 이제 거의 누워만 계시고 여기 이제 계속 폐렴이 생겨서 흡인성 폐렴이 생겨서 여기 위에 콧줄도 안 돼서 여기 배에다 구멍을 내서 위하고 연결해서 바깥에서 하루에 3끼를 다 깡통으로 단백질 그걸 아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 엄마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먹고 싶다예요.
먹고 싶은데 먹으면 큰일 나요. 이게 식도로 아니고 기도로 넣어. 그런 엄마를 보는 거 제가 괴로워요. 희한하게요. 우리 간병인 선생 저희 두 분이 돌보시거든요. 저희 엄마를. 한 달에 900만 원이면 엄마 아버지 양로원에 안 보내도 돼요. 집에 모실 수 있어요. 거실에다 침대 놓고. 그런 거 맨날 만져볼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제가 애텀에서 돈을 벌어서 제일 보람 있는 게 그거예요. 엄마 양로원에 안 보낸 거. 요양병원에. 그런데 저희 엄마가 희한하게요. 간병인 선생님이 식사하시는 거나 밤에는 저희 작은 올케 언니가 오는데 그 두 분이 밥 먹는 거 갖고는 뭐라 안 해요. 근데 제가 먹잖아요. 저녀는 맨날 혼자 처먹는다고. 저녀는 혼자 맨날 먹는데 나만 보면 욕을 해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이게 의식이 차라리 그냥 완전히 치매가 되면 괜찮은데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나는 못 먹는데 저년이 먹고 있어. 딸년이. 그럼 이제 우라를 저한테 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돈도 여러분 때가 있더라고.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줘야 돼. 줘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애텀이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요. 저같이 1년 이상 고민하면서 해도 괜찮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모시고 온 분이 당장 하라 그래도 그러지 마세요. 내가 내린 결정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오래 갑니다. 제대로 알아보시고 그리고 하겠다 했을 때는 저같이 제대로 하세요. 제가 시장에서 제일 사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못 사면 더 갖고 싶어요. 그게 결핍이잖아요. 남편 하나 사고 싶고요. 진짜로 진짜로. 아들은 절대 안 사고 싶어. 우리 집 보니까 아들 쓸모없어. 딸이 필요해. 딸이. 딸은 한 12개 사고 싶어요. 근데 살 수 있다 없다? 못 사요. 못 사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돈 주고 삽니까? 그런데 돈이 있으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는 있어요. 지키는 데 쓰세요. 못 사요. 제가 저희 엄마를 지켰듯이 그리고 제가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키려고 현장에 있듯이 저한테는 애터미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애터미에서 여러분만의 어떤 보람, 그 사명을 꼭 찾으세요. 아시겠죠? 네. 마치겠습니다.